해요. 자,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자, as individuals, our ability to thrive depended on how well we navigated relationships in our group.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문법서 중요한 거는 다 거기 다 있으니까 해설에만 집중을 한번 해볼게. 자, 각각의 개인들로서 thrive라고 하면 번성하다지.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그룹에서, 집단 내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니 자, 그래서 있잖아. 만약 그 그룹이 우리를 같이 있게 여긴다면, 우리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오, 저 사람 놓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그룹으로부터 지원과, 그 다음에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집단이 우리에게 먹을 거라도 좀 주고, 자원이라도 좀 주고 그럴 거 아니야. 자원을 기대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짝도, 나의 평생 짝도 맺어져서 나는 번식을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진화론적인 얘기로 하는 거야. 지금 아주 고대 시대의 원시 추적 채집 시대 때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거야, 그지? 그래서 추적 채집 시기에는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다녔는데 그 무리가 나를 되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내 생존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야지. 이해가지? 자, 근데 만약 그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장점, 이러한 이점 중 그 어느 것도 얻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존의 문제였어. 신체적으로도 그러했고 유전적으로도 그러했어. 됐니?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over millions of years. 수백 년 동안 있잖아. 수백 년 이상 동안 그 압박이라는 게 사람들을 선택했어.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냐면 그들의 위치, 지위를, 신분을 최고로 높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왔어. 뭐가 압박일까? 자, 그룹의 서의 압박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단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집단으로 무리지어서 다녔을 수밖에 없다고 했었잖아. 자, 그 중에서 그 집단에서 선택한 사람은요. 선택한 사람이라는 건 그 집단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유형을 보자면 그들의 지위, 자신의 그 현재 신분,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집단에서 선택된 확률이 높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자신의 지위를 최고로 높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란 그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그 계곡 아래에서 혼자 이렇게 떠돌아 지내다가 어떤 집단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단은 굉장히 무리가 컸어. 그래서 곰 가죽 옷을 입고 식량도 풍족하게 막 이렇게 얻으면서 막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냥 맨날 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누가 산딸기 좀 주면 그것만 먹고 그지? 누가 바나나 잎 줘가지고 야 너 이거 가가지고 집 좀 지어라고 하면 그거 받기만 하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데 아무 그런 게 없이 남의 도움만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 됐어? 이 사람이랑 A라는 원시인이랑 또 두 번째 사람은 유심히 보다가 바나나 잎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짜가지고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구니를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 됐어.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올린 거지. 내 말 이해가냐? 그 다음에 이제 사냥하는 무리로 막 가가지고 그 전에는 뭐 노루나 아니면 뭐 꿩이나 이런 거밖에 사냥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곰을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갑자기 또 확 올라가겠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는 사람, B라는 사람. 됐어? 자, A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 B가 높아. B가 높죠. 됐어?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잘하고 민감한 사람들을 이 압박이라는 건 그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식량이 없어. 부족한 상황이야. 자, 그럴 때 A한테 식량을 주겠냐? B한테 식량을 주겠냐? 쓸모 있는 B한테 주겠지. 그런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의 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B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수반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있잖아. 그 집단 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경향을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남 눈치 보는 건 이유가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우리는 봐봐요. 그 정보를 처리를 해요. 어떻게? 존감의 형태로. 그치? 그 정보라는 거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얻은 정보. 나 이 집단에서 좀 사랑받나 본데? 이 집단이 나를 좀 가치 있게 여기나 본데? 하면서 어떤 형태로? 자존감의 형태. 그치? 자긍심의 형태로 그걸 처리한다고. 그리고 있잖아. 반대로, 나는 이 집단에서 자꾸 패만 되나 본데? 왜 자꾸 나한테는 먹이를 안 주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불안한데 혹은 하는데 혹은 자랑스러운데 같은 그러한 관련된 감정들로 그 정보를 처리한다. 그치? 감정으로 처리한대. 자, 그래서요. 밑에 갑니다. 자,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 일단 compare이라고 하면 강제하다, 준사역 동사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 여기게 만드는 것은 좀 더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덜 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집단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해요. 왜요? 생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crucially 아주 중요하게도 이러한 감정들은 있잖아. 그 동기가 마치 내부로부터 나온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큰소리가 영어 공부가 하기 싫어요. 사실은. 영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영어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왔어요. 됐어요? 이유가 뭐야? 동기가. 예를 들어서 이 집단에서. 됐어요? 선생님이 있는 이 영어 학원이라는 집단에서 너는 쉽게 말해서 연수할 때 숙제다 이거 다 했어? 라고 좀 인정받고 싶은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오케이 싫은 거야. 쪽팔린 거야. 됐어? 그리고 엄청 칭찬도 많이 좀 받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그래서 미니멈으로 엄청 열심히 해요. 내 말이 이해가지? 자, 그래서 네가 정말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에서 인정받기. 예를 들어 현솔이가 되게 좋아하는 엄청 잘생긴 새로운 전학생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너를 좀 호감이 있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공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야. 걔한테도.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한테 칭찬받는 모습을 걔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모습. 자, 이 모든 것들은 봐봐. 사실은 선생님이 너한테 공부해라고 하는 거. 연수의 인정, 이 잘생긴 남학생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이 하고 받고 싶어서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이지만 사실은 너의 내부에서 나온 것처럼 너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나 잘하고 싶어, 너무 잘할 거야. 나는 동기가 네 스스로에게서 나왔다고 너는 생각을 한다. 그 말 이해가니? 사실은 내가 세뇌야. 오케이? 내가 가스라이팅을 해.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 분위기로 내가 만드는 건데. 됐어요? 알겠어요? 약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있잖아. 만약 의식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압박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깨닫는다고. 자, 근데 갑자기 네가 한소리가 내가 열심히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사실은 내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는 게 딱 느꼈어. 됐어? 그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 순간 하기 싫은 거야. 알겠지?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네가 딱 드는 순간에는 너는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행동은 있잖아요. 정말 투덜거리게 되고요. 그리고 냉소적이게 되면서 냉소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행동이요. 자, 그래서 우리 내적인 동기가 덜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됐어? 완전 이해갔어? 오케이. 갑니다. 질문 들어갔던 거 39번. 어려웠어요, 이것도. 자, 갑니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자들이 아주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그 물리학자들의 아주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좀 화려한 멋진 방식인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를 물리학자가 멋들어지게 표현할 때 생명이란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 하나의 세포만 보자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포 안에서도 있잖아. 그 다양한 분자들 사이에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 됐어? 여기도. 자,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은 있잖아. 여기가 어려웠을 거야, 아마. 자, 한 존재의 집합적인 방식에 더 적은 수가 나타났을 때만 그 시스템이 안정적이길 희망할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지. 여기지. 그지? 자,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밑에를 좀 먼저 읽어보고 올라오면 좀 쉬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이때 강조 부분인 거 알지? 바로 갈게. 자, 봐봐. 한 인간의 암호라고 하면은 배하거든. 수정은 8주까지의 태아. 됐어? 자, 세포야, 세포. 세포가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는 태아. 나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봐. 이렇게 있다고 치라고. 됐어? 묻지 마, 이씨. 자, 그래서 봐봐. 자, 수정 후 첫 8주까지의 태아가 이렇게 세포 덩어리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알겠냐? 자, 그것이 발달하는 거에서 유래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것이 발달되면서 유래된다? 야기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발달을 하면서 뭐가 나타난대? 자, 강조하는 게 나타나. 오직 한정된 숫자의 조직과 몸의 형태만 나타나. 뭔 말이냐? 자, 이 말이야, 얘들아. 자, 여기 위쪽에 달려있는 세포가 유전자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다 이제 다양한 형태로 다 이게 발달이 되겠지만 그래도 만들어진 건 머리지. 머리가 아니라 여기에 꼬리가 자랄 수 있겠냐? 그럼 불가능하지, 얘들아. 얘가 자라서 뭐가 되겠어? 팔이 될 거야. 됐냐? 왼팔이 될 거야. 자, 근데 이게 웃어? 날개가 될 수 있겠냐? 가능해? 그 다음에 여기든 다리가 될 텐데 웃어? 웃지 마! 자, 다리가 될 텐데 얘들아 얘가 장수풍뎅이나 이런 것처럼 각진 형태의 이런 다리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다리가 되겠지? 여기가 손가락이 생길 건데 몇 개? 5개 생기겠지? 물론 6개 뭐 아니면 손가락 하나 없거나 그런 기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5개지? 자, 등이 자랄 건데 등에서 날개가 나올 수 있을까? 인간인데 안 되지. 만약에 날개가 나와버리면 시스템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자, 손이 될 세포는 손이 돼야 돼요. 눈이 될 세포는 눈이 돼야 되고요. 됐어요? 근데 우리 눈은 파리처럼 나올 수 없어요. 3mm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시스템이 안정적일 수 없다고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한 존재. 자, 손가락 세포가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집합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 세포들이 모여서 손가락이 된다고. 됐어? 근데 손가락이 돼야 돼. 더듬이가 되면 안 돼. 날개가 되면 안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손가락이 5개여야만 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적어야 돼. 그래서 여기 스몰로 실수가.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리절트 푸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자, 이러한 발달에서 이거는 초래가 됩니다. 초래시키는 게 아니라요. 뒤에 거 초래시키는 게 아니라요. 리절트 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1942년에 생물학자 모시기가 이거를 있잖아. 이러한 결과의 아주 극적인 감소를 있어? 뭐라고 불렀냐면 운하화라고 불렀대. 운하화. 이건 또 뭔 소리야?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 자, 수로 도입이라고 불렀는데 한 유기체는 있잖아. 잘 정의된 가능한 상태 중에 아주 작은 수 사이에서만 변할 수 있어. 뭔 말이라고? 팔은 팔이 돼야지 날개가 될 수 없다. 했지? 더듬이가 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팔은 날 수가 없다. 됐냐? 관절은 구부러져야 된다. 눈은 봐야 한다. 하지만 팔이 눈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라고. 알겠지? 하지만 있잖아. 무작위 상태, 그것들 중에 무작위 상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왼 팔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왼 다리가 나올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그치? 심장이 만들어질 자리에 갑자기 간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 랜덤은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오히려 이걸 마치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아주 거친 울퉁불퉁한 그러한 산 비탈의 공이, 그치? 반드시 한 계곡의 그러니까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됐어? 공 하나를 내가 딱 던진다고 해봐.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떨어지는지, A라는 선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B라는 밸리로 떨어져야 된다. 얘가 갑자기 공중에서 치솟을 수는 있다고. 쉽게 말하면. 됐어? 그러다 갑자기 얘가 통통통통 튀겨가지고 다시 역중에서 올라갈 수도 없어. 그런 건 불가능해. 팔은 팔이 돼야 된다. 알았지? 다리는 다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있잖아.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도 있잖아. 사실 이게 있잖아. 질병의 원인은 겁나 다양해요. 자, 감기 왜 걸려요? 안 씻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손을 안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먹고 해가지고 더러워서 걸릴 수도 있어요. 옆반 친구가 걸려서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기 환자가 여기에 다녀가서 이 에어컨 안에다가 그 감기 바이러스를 넣고서 에어컨을 타고 여기서 쫙 다 돌릴 수도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은 감기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니네는 걸릴 수 있어요. 됐어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교차가 커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땀을 흘렸다가 갑자기 빠르게 식어가지고 그때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증상적인 수준에서의 그것들의 발현 어떻게 된다? 놀랍게도 비슷하다 이 말이야. 감기 걸려서 어떤 경로가 됐던 감기 걸리는 거 어때? 달라?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자, 갑자기 32도 나와. 조체온증이야. 아니지, 보통 열이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감기가 걸리면 목이 막히고 건조하고 기침이 나고요. 그지? 콧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막 한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오한이 드는 증상은 똑같다고. 그 다음에 몸에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열이 자꾸 나면서 땀이 난다. 그런 생리학적인 것도 다 똑같다고. 감기는 감기다 이 말이야. 알겠어? 위에서 산 비탈에서 떨어지는 공은 아무튼 어디라든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치솟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장기가 만들어지는 것 간은 간이다 이 말이야. 됐어? 신장은 신장이 만들어져야지 신장이 더듬이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스몰러가 되게 중요해. 됐습니까? 이해갔죠? 오케이. 자, 질문 또 생기면 말을 해주세요.